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고려인 사회에서는 다시 이주를 생각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가 러시아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이었던 연해주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유럽에 있는 러시아, 그래서 모스크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또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하면서, 특히 우즈베키스탄으로 진출을 하면서 한국 차, 한국 전자제품들을 접하게 되고, 또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을 더 많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또 일부 또 고려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해주로 러시아로 떠났던 고려인들한테 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연해주로 재이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곳으로 이주한 고려인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정착과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과연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연해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라고 이제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떠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전환기 침체기가 정말 심했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또 뭐 제대로 러시아 정부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연해주를 간다고 과연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역시 예상대로 러시아 정부가 법은 그렇게 제공을 했지만 정말 정착과 관련된 실질적 지원은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왜?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실질적으로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학자들은 그래도 그 지역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고향인데, 실질적인 고향인데 그곳에 가서 다시 정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중앙아시아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해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 연해주 이주 문제를 두고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많았다는 거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 체제로의 경제 개혁으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가 악화되었으나 연해주가 더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의 중심이 모스크바도 힘든 상황인데 정말 모스크바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연해주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한국의 NGO 단체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연해주로 이주한 고려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한국 NGO 단체들이 몇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원을 하려고 많은 운동을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화 정책으로 인해서 러시아 사회의 빈부격차가 극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로 이주한 그 당시의 상황과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연해주를 개발하는데 그 당시에 조선 백성들이 많은 부분 공헌을 했던 것처럼 사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또 그 이후에 어떤 극심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이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간 고려인들이 이 연해주를 또 발전시키는 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상은 이제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연해주 개발 그 시점하고 또 1991년 이후에 연해주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자리가 충분하지가 않았고 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연해주로의 이주는 상당히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나타난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 제품들 또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또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한국 드라마까지 이제 소개가 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게 되고 또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요청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동포의 국가적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동포에게 한국 국민과 유사한 대우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1999년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당시에 재외동포의 국가적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 해당되는 동포들은 소위 말해서 선진국에 이주한 동포들입니다. 재미동포, 제일동포. 그래서 특히 재미동포 사업가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내가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인데 내가 이 성공한 사업을 한국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한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미국 동포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면은 우리 한국 경제도 좋아지겠다, 도움 받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따라서 사실은 1999년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은 선진국으로 진출한 이 재외동포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이후부터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중국과 구소련에 거주하는 동포들, 우리 고려인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사실 중국으로 간 우리 조선족, 지금 구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 사실 조국답지 못해서 정말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 때문에 사실은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대우를 해주고 잘해줘야 되지만 이 재외동포법에서 빼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1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외동포법에 중국 동포, 조선족이죠. 그 다음에 구소련 동포, 고려인들을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2004년 국회는 중국과 구소련 동포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앙아시아 고려인 역시 재외 동포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1991년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입니까? 2004년에 정말 조선족 고려인을 포함시키는 이런 재외동포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조선족과 고려인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이제 남한으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04년에 발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고려에 대한 정책적 발전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고려인이 한국과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방문 취업 사정 덕분입니다. 보통 이제 H2 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H2 비자는 이제 중국 조선족과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상대로 이제 한 것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2000년 이후부터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고유가 때문에 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고려인들도 그러한 혜택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한국에 많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살게 된 그 거주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에 살고자 했기 때문에 굳이 뭐 관광이 아니면 한국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두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한국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H2 비자 방문 취업 사정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중국 및 구소련 동포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 문제를 해소하고 또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서 2007년 3월 4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25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은 5년 유효 1년 최장 3년간 1회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H2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법적인 이제 장치가 2007년에야 이제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2007년 이전까지는 사실 조선족과 이 고려인들이 남한에 일하러 오는 것은 사실상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H2 비자가 이제 2007년에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래도 고려인들이 조선족들이 이제 사실상 뭐 자유롭게 뭐 조건만 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으로 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데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취업 사정은 직업 선택에 제한이 있어서 고려인이 거주국에서 가졌던 직업과 관련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H2 비자를 받은 이 고려인과 조선족은 한국 정부가 정해준 분야의 직종에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3D 이 직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과 고려인들이 정말 2007년 이후에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국 사회에서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국 동포,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계속해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들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H2 비자가 이제 발효된 이후부터 이제 중앙아시아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들이 정말 소망했던 한국으로의 이주, 그리고 한국으로의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점차적으로 한국이 남한이 이제 고려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제3의 이주 국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붕괴되고 또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로 가져가면서 우리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주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이제 그 침체적 전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인은 3차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고려인은 연해주로의 제2주, 그다음에 러시아 및 한국으로 이주를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연해주로의 제2주와 러시아로의 이주는 그 당시에 러시아 경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이주는 한국이 아직 법적인 토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으로 러시아 경제가 악화되면서 연해주와 러시아로의 제2주는 큰 성과가 없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역시 경제 체제의 전환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신생국가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고려해서 또 이제 고려인들을 받아들이는 법적인 토대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는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가기는 힘들었습니다.